연설이지. 연설. 자, 어떤 상황이야? 공적 상황이지? 청중에게 자기의 견해를 말로 전달할 의도며, 자, 청중에게 자기의 견해. 그 다음에 어떻다? 설득의 목적 지향적이다. 되겠지? 자, 목적이 뭐예요? 청중의 생각, 행동, 태도 등에 뭐 하는 것?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다음에 설득력을 높이는 것. 하자면 첫 번째, 뭘 갖춰야 된다? 공신력.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밑줄 뭐다?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연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연설 주제에 대해 전문성 갖추기. 연설할 때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 자, 적극성과 자신감. 뭐 체크해 두자. 전문성 갖추고,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 적극성과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추면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을 갖출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다양한 설득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자, 설득 전략 세 가지. 첫 번째 뭐? 이성적, 그 다음에 감성적, 그 다음에 인성적. 이거 그 연설하는 거 유튜브 목사 연설문을 한번 봤었지, 교과서로. 자, 이성적 설득 전략은 주장에 대한, 자, 뭐 한다? 타당한 근거, 논리, 연역이나 귀납, 통계 자료, 전문가 의견,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 이런 것들이 이성적 설득 전략이야. 이건 알아도. 감성적 설득 전략은 자긍심, 동정심, 분노, 수치심 같은 뭐를? 감정을 유발하는 것.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례, 마음, 상황 제시, 감성적 어휘나 표현 전략. 그 다음에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 자, 그 다음에 인성적 설득 전략은 화자가 전인격적 됨됨이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거다. 청중과 공감대 형성하여, 자, 공감대에 유창하고 진솔한 태도로 말할 것. 자, 그 다음 간결 명료한 표현, 자신감, 품위 있는 자세,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자, 간결 명료한 표현, 자신감, 품위 있는 자세,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진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진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청중의 관심과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공신력, 전문성,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 되겠지? 자, 설득 전략 세 가지 뭐?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그 다음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연설이다. 여러분, 자,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에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병아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여하던, 자, 밑줄 북극공의 눈물 모두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눈물은, 자,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비극이다. 이와 관련하여 밑줄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 자, 가슴 아파했다. 이거 무슨 설득 전략이야? 감성. 자, 19년 통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1위.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자, 밑줄 이산화탄소 흡수원은 뭐다? 연안 생태계다. 통계 뭐야 이거? 이성적 설득.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밑줄 치자.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자,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뛰어나다. 정부 통계 밑줄. 다 이거 이성적 설득 전략이지? 우리나라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4%에 불과하지만 이산화탄소의 흡수율은 산림의 37%이므로
4%에 불과한 것으로 37% 효과를 내지 흡수 속도도 빠르다. 또한 연한 생태계는 뭐에도 효과적이다.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이다. 연안의 염생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로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자 밑줄 블루카본 이산화탄소 연안 생태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보존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이다. 자,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자. 일회용품을 줄이고 나무를 심고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가치를 알리는데 어떻게 하자? 동참하자. 자, 발표할 내용이 뭐다? 생태계 가치와 보호. 뭘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어떻다? 문제점을 제시하고. 되겠니? 그치?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연안 생태계. 이산화탄소 흡수. 그 다음에 탄소 저장. 되겠지? 블루카본이야.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 연안 생태계 보호와 가치를 알리는데 동참합시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청유형 문장 있니? 어디 있어? 오케이.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되니? 이거 보고 해야 돼. 자, 요 문장을 보고. 자,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데 동참하자. 주장이 얘기한 논란을 해소한 게 아니겠지. 그지? 통계 자료 밑줄. 주장의 신뢰성 강화. 있니? 찾자. 통계. 되겠지? 이게 우리나라 이산화탄소가 배출량이 많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탁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 되지? 자, 그 다음에 예상되는 반론 밑줄.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찾자. 어디 있어? 그렇지.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하겠느냐. 그렇지만 뛰어나다는 가치 괜찮니? 그럼 여기 예상되는 반론 동그라미 연안 생태계의 가치.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 심각성. 이거 어디 있어? 교내 방송 영상 가슴 아파했다. 되겠지? 비유적 표현 문제 해결에 동참. 어디 있어? 형광펜으로 칠해줘. 저장고이진. 그렇지. 지구의 보물지. 자,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가치는데 동참하자. 되겠지? 적절하지 않은 거. 교내 연설대회. 자,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식물성 플랑크톤, 염생식물, CO2 흡수, 블루카본. 자, 연안의 염생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광합성.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연습지에 탄소를 저장한다. 맞니? 맞아? 칠하자. 흡수해서 저장까지 찾아줘. 다른 색으로. 흡수해서 저장한다까지 되지? 흡수만 보고 저장 안 보면 안 되고. 자, 2번.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순위가 높다. 몇위? 그리고 줄이려고 노력했다. 맞니? 맞아? 연한 생태계는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맞아? 흡수에 탁월하지. 그지? 산림보다 흡수 능력이 우수하다. 흡수량이 산림의 37%, 흡수 속도는 수십 배다. 되겠니?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밑줄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한다. 이거 돼야 안 돼? 답은 5번이다. 자,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기억에 주목하여 친구를 설득한 말이다. 기억 보자. 기억은 우리가 연안 생태계 돌리지 않으면, 자, 북극곰의 눈물이 뭐가 될 거래? 우리의 눈물이 될 거다. 북극곰의 눈물이 뭐가 될 거다? 우리의 눈물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연안 생태계를 뭐 하지 않으면? 보호. 자, 연안 생태계 보호라고 쓰죠. 연안 생태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이다. 자, 가장 적절한 거지. 몇 번이 좋겠어? 이건 뭐 다른 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글을 찾으면 되겠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무슨 글? 비평하는 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어떤 사물이나 현상,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등의 가치를 논한다. 비평하는 글의 관점 수립. 시사적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을, 자, 시사적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여러 관점을 다양하고 폭넓게 생각하고 자료 수집, 분석한 후 자기 관점을 정한다. 자기가 선택한 관점 뒷받침하는 근거, 논리적. 자, 주장을 명료하게. 자, 어떻게 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 다음 주장에 근거. 자,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단점이나 문제점에 근거를 들어 비판하고 장황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자, 글쓰기 과정. 비평하는 대상 선정한다. 비평하는 대상을 명확히 선정하고 다양한 관점의 장단점을 살피며 비평하는 대상을 이해한다. 자신의 관점을 수립한다. 비평 대상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한다. 비평의 근거 마련한다.
자,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마련한다. 글 작성한다. 자신의 관점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간결한 표현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관점을 수립할 때 고려할 것. 다양한 관점, 자료 수집, 분석. 자, 자기가 정한 관점의 논구가 충분하고 논리적인지를 점검한다.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 것. 관점을 수립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라.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라. 되겠지? 자,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대화이고 초고다. 학생 1.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오늘 함께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좀 찾아봤어.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교지에 시를 그리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얘기해보자. 자, 밑줄. 뭘 서로 얘기하는 거? 내용의 구성. 되겠지? 자, 먼저 디스토피아의 정의 밑줄. 확인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내가 그럴 줄 알고 사전을 찾아봤지.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랑 반대되는 뜻으로 암울한 미래상을 의미해. 나는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현실의 문제를 소재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형성한 영화나 드라마가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주변 친구들이 디스토피아 작품의 각종 소품을 사는 걸 보고 인기를 실감했어. 그런데 작품 속 세계를 충격적으로 표현한 자극적 장면은 문제가 된다던데 내가 봤던 기사에서도 그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현실에 대해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자, 디스토피아는 아무런 미래상 개념. 그 다음에 요즘 어떻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문제. 되겠지? 개념, 인기 끌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거. 어떤 문제?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회의주의에 빠진다는 문제죠. 자, 자극적인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구나. 그렇지? 맞아. 자극적인 장면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일 뿐인데 자극적인 장면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장편이 갖고 있는 자 메시지를 못 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고 또 문제가 뭐지? 메시지를 못 보게 하는 것도 문제야. 나는 디스토피아 소설을 찾아 읽어봤어.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인데 과학기술로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야. 꽤 오래된 작품인데도 작가가 그린 미래상이 대단히 실감나고 정교하게 표현되어 놀라웠어. 멋진 신세계 읽어봤대지? 실감나고 정교하게. 나도 그 소설을 봤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행을 초래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암울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야. 오래전 작품인데 요즘에도 많이 읽히는 것은 자, 밑줄. 그게 뭐랑 관련이 있다? 이 작품 인기현상. 아까 디스토피아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다 말았잖아. 자, 구체적인 메시지 밑줄. 부정적인 미래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미래상을 통해서 뭐한다? 현재 사회상을 비판하는 것.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어차피 허구인데 어떻게 현재 사회를 비판한 건지 모르겠는데 허구적 미래가 현재에 비판한 게 이야기 안 되는구나. 디스토피아 작품은 현재의 사회 문제가 극단화되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회가 지닌 문제의 위험성을 미리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자, 현재 사회 문제가 극단화되면 작품에서 뭘 표현하는 거다?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다. 되겠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현재 문제의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다.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AI가 발달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AI가 발달하고 있는 현재 그 AI가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가? 어? 이게 뭐가 되겠어? 현재 여기 사회 문제 되겠지? 그게 극단화돼서 디스토피아 작품, 뭐 가령 AI로 만들어진 로봇이 인간을 멸망시킨다. 그럼 그게 뭐가 된 거야? 극단화한 거지. 극단화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영화로 제작한다. 우리는 그 영화나 소설을 보고 뭐 한다? 현재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암울한 세상이 오기 전에 경계하지 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구나.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에 대해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면 독자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 일단 내가 초고를 쓸 테니 나중에 점검 부탁해. 모두들 고마워. 자, 암울한 세상 오기 전에 경계하자.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해를 돕겠다. 점검 부탁한다. 자, 이 글의 주제는 뭐? 거기에 구성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뭐 한대? 정의한다. 그리고 자극적인 장면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메시지를 못 보게 할 수 있지? 그 메시지는 뭐야? 부정적 미래상을 통해서 뭐 한다? 현재의 사회상을 비판한다. 그래서 암울한 세상이 오기 전에 경계한다. 되겠지? 이런 내용을 담아보겠다. 자,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몰이가 심상치 않다.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의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디스토피아 작품 전 세계를 사로잡다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디스토피아는 부정적 측면이 극단화된 암울한 미래상이다. 유토피아와 마찬가지로 현실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뜻하지만 긍정적 의미를 지닌 유토피아와는 반대로 디스토피아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자, 밑줄 어디다 칠까? 인기지? 뭐? 정의. 되겠지? 디스토피아는 뭐야? 되겠? 요 의미지? 그러니까 지금 인기를 몰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그 다음 디스토피아의 정의를 제시했지? 자,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작품이 주는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디스토피아 작품에는 어떤 형태로든 일그러지거나 붕괴된 모습으로 세계가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충격적으로 묘사된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회의주의나 절망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 디스토피아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불편함 밑줄, 불안 심리 밑줄, 현실을 부정적, 회의주의나 절망. 그러나 디스토피아 작품은 현실의 문제점이 극단화되면 나타날 수 있는 세계를 통해 현실의 문제점이 극단화될 수 있는 세계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경계하고 있다. 이게 메시지지? 긍정적이다. 디스토피아 작품은 과학기술의 오남용, 핵정쟁, 환경파괴 등을 소재로 작가가 기발한 상상력으로 구현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제시한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암울한 소개상에 도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물론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 때문에 자극적으로 묘사된 장면이 초래하는 문제가 부각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장면은 오히려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강렬하게 자각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장치로 보아야 한다. 자극적으로 묘사된 장면은 문제점을 강력하게 자각하도록 하는 뭐다? 필수적 장치다. 그리고 이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데 어떻다? 효과적이다. 가령 유토피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멋진 신세계 밑줄치고 사례야.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다가 오히려 이에 종속당하는 충격적인 미래상을 암울하게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이 우리 사회가 점검해야 할 문제라는 깨달음을 준다.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는 자 메시지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여 문제가 극단에 경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자 밑줄 사회를 개선하는 계기 긍정적이다. 자 디스토피아 작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 디스토피아 작품을 감상하며 뭐하자? 현실의 문제를 성찰해보자. 되겠지? 자 그러면 자 형광펜 하나 들고 자 1번부터 찾자. 자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 대화 참여자에게 자 밑줄 대화의 목적 참여 유도. 대화 목적이 뭐야? 그렇지. 그리고 이야기해보자가 뭐야? 참여 유도지?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연설이 아니잖아. 아니 비평문도 아니고 대화잖아. 대화. 가니까 이거 비평문이라고 썼어 이거. 연설자가 아니고 대화하는데 학생 뭐가 돼야 돼? 학생 1에 대해서 얘기한 건가? 학생 1이잖아. 학생 1로 해놓고 보자. 자, 그 다음에 2번 자신이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있니? 있어?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내용이 이해되는지 확인한다. 자, 일단 학생 1이 뭘 조사했어? 정의를 사전을 찾아온 건 뭐 조사라고 볼 수도 뭐 있을 수 있겠지. 이건 뭐 보기에 따라서는 조사다 아니다. 뭐 사전 찾아본 거 뭐 조사라고 볼 수도 있나?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라고 하기 애매하지. 뭐가 틀렸어? 거기다 X표. 조사에는 삼각형 정도 치고, 그지? 이게 사전을 조사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해되는지 확인은 없지. 되겠지?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한다. 찾자. 그렇지지, 그렇지. 3번. 추가적인 설명 요청하는 거. 추가적인 설명 요청은 어디니? 찾고 직접 찾아줘. 그냥 있다고 슬쩍 넘어가지 말고 다 찾아 그냥. 자 대화는 자신의 이해심화 밑줄. 이해심화는 어디 있을까? 몰랐다가 알게 된 거. 되겠니? 몰랐다가 알게 된 것. 되겠지?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첫 번째 디스토피아의 정의. 자, 이게 지금 가의 대화 내용 중 나의 글쓰기 계획을 세워서 반영. 그러니까 어디서 확인해야 돼? 나에서 확인해야 되지. 사전적 정의 찾자. 되겠지? 반대 개념을 지닌 단어 뭐? 유토피아. 자, 디스토피아 표현 방식이
이렇게 될 수 있지. 독자의 취향에 문제가 있다. 이거 돼야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까? 독자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되겠지? 이게 불안 심리, 부정적 요거잖아. 어? 그러니까 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바꿔야 맞을 것 같아. 자, 그다음 디스토피아의 작품의 소재. 과학기술의 오염형, 핵전쟁, 환경파괴 등의 소재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과학기술의 오남용, 핵전쟁, 환경파괴 등의 소재. 되겠니? 사례로서 특정 작품 뭐? 어떤 거? 멋진 신세계 체크.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다가 종속당하는 충격적 미래사항. 메시지는 경계한다.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 긍정적으로 보게 만든다. 되겠니? 되지? 자, 그 다음 1번 동의 밑줄 치고. 맞아? 맞아? 인기 실감, 인기. 동의 맞지? 그 다음에 인기의 원인을 보여주는 사례 맞니? 이어지는 내용은 뭐야? 문제점 제시하지. 어? 동의하면서 문제점 제시하는 거야. 이은에서는 자, 자신의 발언을 부연하며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조한다. 부연 맞아? 좀 애매하지? 일단 그러면 자신의 발언이 앞서 어떤 발언이 있었어? 체크해보자. 학생사문. 불안감,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 있지? 여기에 대해서 그게 뭐겠어? 자극적인 장면이지? 자, 지금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조한다. 맞니 이거? 애매하지? 자, 나머지 한번 보자. 3번. 나도 그 소설을 봤는데 과학기술 발전에 자, 거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에 동의함을 드러낸다. 자, 대화의 내용을 상기한다. 소설을 봤는데 그럼 맞아? 동그라미.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에 동의함을 드러낸다. 아니지. 이거 과학기술이 아니고 뭐에 대한 얘기야? 디스토피아 소설의 내용에 대한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리얼 질문에 답변하면서 맞니? 질문이 뭐였어? 구체적 메시지가 뭐냐? 요거다. 되겠지? 잘못 파악한 부분을 바로잡는다. 이거 있어 없어? 없어. 미음에서 재진술 맞아?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궁금해하는 점을 확인한다. 맞니? 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조건을 반영하여 나의 제목을 작성하자. 자, 조건은 주제의식 반영 묻죠. 글쓴이의 관점. 비유적 표현 묻죠. 그럼 주제의식이 뭔지 정리해보자. 디스토피아의 메시지가 뭐래? 그러니까 인식해서 여기지 여기 경계하고 개선하고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단 몇 번이 좋겠어? 4번에 보면 체크해보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열망 거울 되겠니? 자, 그 다음에 학생이가 다음에 점검 기준에 따라 나를 점검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디스토피아 작품이 흥행하고 이에 대해 관련한 기사가 쏟아졌다는 점. 자, 흥행하고 기사. 예라고 해야지. 형광펜 들고 확인하자. 나에서 확인하자. 흥행하고 기사가 쏟아진다. 확인되니? 그럼 얘 맞지? 현실의 문제 경계 밑줄. 긍정적. 체크하자. 현실의 문제인식 긍정적. 밑줄 친 거지? B에 예. 맞아.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 자극적 장면이 현실의 문제점을 장악해 하는 필수적 장치. 찾자. 맞아. 응? 어딨어? 강렬하게 자각하도록 하는 이거 직접 찾아줘. 그럼 C에 예 맞아. 회의주의 밑줄 부정적 그런 문제 언급했니? 부정적 회의주의 맞아. 그리고 이것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주장이다. 맞니? 맞지? 5번 충격적인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현실의 문제점을 부감각하게 받아들인다. 충격적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바꿔야 돼? 현실의 문제점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뭐 어떻게 바꿔야 돼? 불안심리 현실을 부정적 그렇게 써자. 불안심리 현실을 부정적 그 다음에 회의주의나 절망 본문을 바탕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약점 비판한 거야?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야? 선택하지 않는 관점을 비판한 거야? 만약에 그렇게 바꿨다면 충격적인 묘사가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심리, 현실의 부정적 회의주의나 절망으로 빠질 수 있다 라고 하면 지웅이 그러면 이게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관점이야 관점을 비판한 거야. 관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도 안 되지. 되겠지? 얘도 안 돼. 얘야 X표 치자. 되겠니?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지문은 어떡한다? 최대한 요약을 반복해서 해서 안 읽고 풀게 만들어. 안 읽고 풀게. 그러니까
초벌 읽기를 안 하도록 만들려고. 무슨 얘기냐면 한번 쭉 훑어보고 이 지문이 그것만 알고 내용이 어느 정도 기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선지를 바로 확인하면서 풀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지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요약을 하라고 해. 그래서 그 차별을 그렇게 해도 지문을 어차피 나머지 50%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 실력으로 풀고. 자, 보자. 자, 그 다음은 어떤 거? 12페이지. 어, 나까지만 하고 끝났어. 이거? 풀어보자, 일단. 풀어보자. 자, 이게 뭐야, 이게? 건의하는 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자, 건의는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뭐 하는 것? 공식적 문제 해결을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 이렇게 같이 보고 토요일에는 와서 화작 문제를 폭넓게 풀어봐. 선생님이 최근 기출들을 좀 편집해서 줄게. 그것들을 그냥 풀어봐. 뭐가 나올지 내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뭐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줄 테니까 토요일에 와서 풀어보지. 현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독자파, 문제에 대한 독자의 인식 정도나 태도를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 형식. 처음은 인사말 건의자 소개 건의 목적 체크. 문제 상황의 심각성, 해결 방안, 긍정적 기대 효과. 끝. 주장 요약, 긍정적 기대, 끝인사. 이건데 요건 체크해 두자. 일단 중간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 방안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뒤에 나오겠지만 비용보다 뭐가 더 크다는 그러니까 아니 요거 뒤에 나오나 안 나오나 잠시만. 뭐 기대 효과까지 봐도 좋은데 조금만 구체화해서 보면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 건의를 할 때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 방안에 효과가 있으며 해결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뭐가 더 크다?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가 심각하며 그 해결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되겠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해결 방안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비용이 너무 크면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비용보다 뭐가 더 크다? 이익이 더 크다는 것까지. 여기 보자. 여기 문제의 심각성 되지?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어때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효과가 비용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되겠지? 요 내용들을 잘 봐도 해결 방안의 효과적 제시 및 표현 방법.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자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해결 방안의 효과적 제시 및 표현 방법은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하냐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기대 효과까지 체크. 격식 예의를 갖춰라.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라. 자신의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 생각, 책임감 있게 글 쓰는 태도를 갖춰라. 이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합리성, 정당성을 밝히고 효과적으로 설득하라. 현안 분석하고 문제 원인 분석, 쟁점을 파악한다.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그 다음 글 작성한다. 원인과 해결 방안. 명료 간결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자, 읽어보자. 방송 대담의 일부고 대화다. 그리고 건의문이야. 자, 보자.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 박물관의 바란다입니다. 우리 지역 박물관은 중축을 추진하면서 시민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박물관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박물관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전문가를 모셨다. 먼저 뭐부터 얘기해보자? 공간 구성. 전문가 1은 이 지역은 빵빵 문화 중심지였고 박물관에는 토기와 왕릉의 왕관 등 빵빵 문화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유물을 다수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자? 이런 이유로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하자. 되겠니? 진행자. 지역의 역사 유물을 고려해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늘리자는 말씀이시군요. 진행자는 역사 유물을 고려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요약하고 전문가 2의 의견을 묻지. 자, 이제 몇 번이 A에 대해서 묻는 거 가보자. 어디 갔어? 1번에 1번 선지 맞아? 응? 맞아 안 맞아? 자, 밑줄 치자. 따라 밑줄 쳐봐. 질문 내용을 요약했다. 전문가 1의 질문 내용을 요약했다. 맞아 안 맞아? 틀렸어. 이걸 해야 돼. 이거. 어디에 엑스표 쳐야 돼? 질문 내용. 이게 훑고 있거든, 선지를. 그러니까 선지를 선지에다 밑줄을 좀 쳐줘. 선생님이 밑줄 이렇게 자꾸 치는 게 그냥 뭐 내가 푸는 그냥 내 개인적인 버릇이라기보다는 너네가 판단해야 될 내용을 놓치지 말라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밑줄을 치고 이만큼 문제를 풀 때 뒤에 이어서 밑줄 치지 말고 이만큼 밑줄 치는 순간 이것만 판단하는 거야. 뒤에 보지 말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화작이든 똑같아. 그러니까 밑줄을 안 치면 요약만 봤잖아 지금. 그러니까 맞다고 해도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질문 내용을 요약하고 여기에 엑스표 쓸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거야. 지웅이 할 건 그거야. 딴 거 없어. 너가 할 건 글도 잘 읽고 다 한다고. 다 해. 할 수 있어 다. 문제 풀 때 저런 디테일한 것들이야. 저런 것들을 연습해. A 보자. 전문가의 답변 맞아? A의 내용은 전문가의 답변에 대한 거 맞지? 그지? 이해가 어려운 내용 돼 안 돼? X 여기다가 X 이렇게 문제 푸는 습관을 이렇게 들여봐. 전문가 2. 전문가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육, 공연, 시민 교류 등을 위한 시민 활동 공간을 확보해서 자,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자가 누구의 입장? 전문가 2의 입장이에요. 자,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그지? 하지만 교육 공간 이외에 의 시민 활용 공간보다 자 유물 보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뭐가 더 중요하다?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거보다? 시민 활용. 교육 공간 이외의 시민 활용 공간이야. 그러면 전문가의 일은 뭐에는 동의해? 교육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이외에 대해서는 동의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자, 진행자가 교육 보존 공간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는 게 박물관 본연의 기능이다. 자,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는 게 본연의 기능이다. 밑줄. 보존 공간이 부족해 5년 만에 재증축한 빵빵 박물관의 전체를 밟으면 곤란합니다. 증축한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 자, 본연의 가치의 기능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5년 만에 재증축한 빵빵 박물관의 사례를 들고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이번 증축을 계기로 박물관이 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공간 구성에 대한 두 분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고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운영상. 공간 구성, 그 다음 운영상. 제안을 종합했다. 맞아? X. 밝힌 의견에 대해 감사. 맞아? 동그라미. 이어서 논의할 사항은 뭐야? 동그라미. 답 몇 번이다? 4번인 것 같은데? 지금 같이 풀면 되지 뭐. 뭐 이 정도면 다 풀잖아. 자, 박물관의 핵심은 유물보존과 연구입니다. 특히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전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물 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 이거 박물관의 핵심이 유물보존과 연구이기 때문에 어떡하라? 유물 연구를 강화하자. 최근 새로 제시된 박물관의 정의. 자, 이게 자, 이걸 얘기하고 전문가 이는 박물관 정의를 들지. 거기에 뭐가 추가됐대? 공동체의 참여.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운영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어떻게 돼야 된다? 수용되어야 한다. 이게 전문가 이의 의견이야. 방금 하신 말씀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궁금하네요. 박물관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자,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자,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되겠지?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운영에 반영하면 자, 수요자 요구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겠다. 자, 일부 재진술 맞아? 어? 아니, 저기 봐봐. 보고 왜 안 보고 판단해? 저기 전문가가 뭐 했어? 시민의 의견을 묻고 운영에 반영한다는 얘기잖아. 그거 진행자가 일부 재진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 맞아? 아니요. X. 긍정적 효과 같은 걸 거 아니야? 그지? 지웅이 요런 것들 자꾸 수정할 생각해. 판단을 먼저 해버린단 말이지. 보지 않고. 그거야. 내가 지웅이가 틀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그거야,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되겠지? 자, 나 학생회장. 박물관의 바란다를 보고 우리도 자, 박물관의 건의. 뭘 건의할까? 학생일은 전문가가 밑줄. 우리 지역은 빵빵 문화의 중심지. 박물관을 왕릉. 이 전문가는 몇 번 전문가야? 번호 매기자. 1번이. 되겠지? 네? 흥그럽지만 어떻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럼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 달라고 하자. 자, 그래 역사 관련 체험 강좌가 박물관에 없어 진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게 문제였어.
방송에서 유물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강좌는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다른 건의사항 없어? 설명 위주의 기존 전시 방식에 친구들의 불만이 많잖아. 자, 유물 모형을 자 밑줄 어떻게 하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자. 맞아. 박물관이 다양한 시민 활용 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자, 밑줄 다양한 시민 활용 공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이거 몇 번 전문가야? 2번 전문가야. 자,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자. 이거지. 박물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빵빵고등학교 김누구입니다. 중축을 앞둔 자 밑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유물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 청소년은 체험해보는 교육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존 박물관은 유리벽 안에 유물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청소년의 불만이 많습니다. 유물 모형을 만져보며 체험하는 공간이 생긴다면 지역의 많은 청소년이 유물의 가치에 대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박물관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체험 중 안전사고를 우려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해결이 가능하며 이는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효과 뭐야? 재미있게 배운다. 불만도 많았었고 그지? 그 다음에 안전사고 우려할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자 참여로 해결 가능하며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다. 둘째, 청소년 대상으로 자 뭐하자?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달라. 우리 지역은 빵빵문화 중심지여서 자 청소년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많은 편이지만 뭐가 문제야? 진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게 문제지?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지역 청소년은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건의를 수용할 경우 박물관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 그렇지만 뭐가 더 크다?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크다. 중축된 박물관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참여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풀었지? 풀어봐. 녹화를 안 했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맞니?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자 복합문화공간 맞지? 그지?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하다. 없어. X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자 여기 선생님이 일부러 체크해 놨거든. 요게 1번이지. 요거 몇 번이야? 유물보존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다. 유물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다. 유물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다. 1번이지. 1이라고 써줘 전문가. 그 다음에 다양한 시민활용 공간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말은 누구야? 전문가 몇 번? 2번이지. 자, 그러면 1번부터 학생 1이 전문가 1의 발언 밑줄 치고 진로체험 강좌의 운영에 기대할까? 학생회장이 먼저 찾아줘. 전문가 1의 내용을 언급했어. 요거지. 학생 여기지? 그럼 전문가 1의 발언 동그라미 치고
그 내용이 지금 유물보존과 박물관 핵심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강좌는 이거지? 요게 글에 반영이 돼 있어. 어디 있지?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로 체험 강좌가 어떨 것이다.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역사적 자긍심,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번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 적절해. 되겠지? 그러면 학생회장이 전문가 이해 발언. 학생회장이 전문가 이해 발언. 학생회장이 전문가 이해 발언. 이거 돼, 안 돼? 전문가 이해 발언은 누가 언급했어? 학생이. 학생 2로 바꿔. 학생회장을 뭐로 바꾼다? 학생 2로 바꾸고. 그리고 시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다양하다. 이거는 가능하겠지. 학생 2로 바꾸면 적절하고. 학생 1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학생 1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한 건 빵빵 문화의 중심지다. 요거지, 그지? 자, 전시 방식의 개선 맞니? 이게 그래 전시 반영의 개선은 자 이게 박물관을 왕릉 모양으로 만들자잖아. 이게 반영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X야. 자, 학생 1이 전문가 2의 발언. 학생 1은 전문가 2의 발언 언급하지 않았다. 학생 2가 전문가 2의 발언 언급했다. 맞니? 역사학 전문가 2의 발언은 다양한 시민 공간이잖아. 그러면 역사 관련 진로 체험 강좌 부재라는 문제사항 이거 돼, 안 돼? 자, 여기 다양한 시민 공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한 요 내용이 다양한 시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이게 진로 체험 강좌의 부재. 여기 요 내용이지. 칠해줘. 여기 진로 체험 강좌에 기회가 부족하다고 했잖아. 이거 전문가 2의 발언과 관련 지으면 돼, 안 돼? 이거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니 이거? 전문가 1. 그럼 학생 2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학생 회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줘. 되겠니? 되겠지? 선생님, 4번에 학생 2로 바꾸면 4번에 체험 교육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선언은 돼요. 학생이 자 한번 보자. 청소년의 선호. 체험하는 공간이 있다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이거지. 유물 모형. 그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야. 그러면 이거는 시민 활용 공간이지.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 여기 전문가 2의 말은
시민 활용 공간이잖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민 활용 공간은 교육 공간이 아니야. 교육 공간 아니지. 그거 근거 찾아봐. 본문에 어디 있어? 교육 공간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지금 체험학습은 무슨 공간이야? 교육 그렇지, 교육 공간이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 근거는 여기 선생님이 아까 찾았던 건 나도 확인해야 되거든. 나도 지금 보는 거고 서로 모르는 건 다 모르는 건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확인해서 근거를 찾아야 돼. 확인해 보니까 어딘지 알지. 그러니까 저기 뭐시니? 전문가이 거기에 전문가 2가 언급한 부분에서 자, 여기 잠깐만 아니다. 자, 이건 다시 봐야겠다. 교육, 공연, 시민 교류 등을 아니야. 여기를 보자. 시민 활용 공간을 확보해서 되겠지? 다시 수정. 그걸 구분해서 말한 건 누구고? 자, 다시 수정. 구분해서 말한 건 누구고? 전문가 1이고. 되겠지? 전문가 2는 시민 활용 공간에 뭐까지 포함시켰어? 교육 공간까지 포함시켰으니까 되겠다. 되겠지? 다시 수정. 되겠지? 그러니까 시민 활용 공간은 교육 공간까지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바꾸면 되겠다. 적절하겠다. 되겠지? 자, 4번, 5번은 어렵지 않지? 4번에 몇 번? 5번에. 5번에 보자. 자, 지금 3문단 초고다. 3문단에 반영된 수정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보자. 선생님도 같이 풀어볼게 지금. 자, 지금 어디서 어디로 바꾼 거야? 보기에서 바로 그지? 보기에서 다로 바꿨지. 그러면 1번. 자, 거기서 한번 번호 매겨보자. 자, 진로 개발에 지워볼게 좀. 3문단에서 확인될 거지. 자, 진로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맞니? 이거 있어 없어? 자, 쭉 보고. 자, 그 다음에 도움이 될 거다. 자, 진로 체험 강좌의 수령. 자, 여기 번호 매기자. 그 다음에 자, 수강 대상은 누구야? 2번. 그 다음에 지역의 자긍심. 되겠지? 3번. 배울 수 있는 내용.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요구에서 벗어난 내용이 뭐였지? 그 보기에 요런 것 등이 되겠지. 되겠지? 다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지. 자, 나머지 마저 보자. 윤리상의 참여자가 감정, 의견 등의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의사소통하는 행위. 대화겠지, 그지? 자, 화법의 맥락과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자, 요거 좀 체크해도. 상황 맥락은 뭐가 있어? 화자, 청자, 주제 목적, 시간과 공간. 사회문화적 맥락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이다. 대화의 원리는 이거 1학년 때 했지? 너무 오래됐나? 1학년 때 안 했니? 했잖아. 외우고 제가 고등학생 되자마자 하지 않았어? 그렇지? 순서 교대의 원리와 뭐가 있다? 협력의 원리가 있다. 순서 교대의 원리는 적절히 교대하라는 얘기지. 혼자만 말하지 말고. 협력의 원리는 알아도 이거 뭐 양의 경륜, 또 질의 경륜, 관련성의 경륜, 또 태도의 경륜, 필요한 만큼의 정보, 타당한 근거를 들어.
관련이 있는 것.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 공손성의 원리는 뭐다?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라. 요령의 경륜, 관용의 경륜, 칭찬의 경륜, 겸양의 경륜, 동의의 경륜. 자, 요령은 어떻게 말하는 게 요령이야? 상대의 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 줄여주는 게 요령 있게 말하는 거야. 별게 아니고, 야, 지웅이 이것 좀 해. 기분 나쁘지? 그럼 요령 있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웅아, 미안한데 괜찮으면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 내가 부탁할 때 지웅이한테 뭘 덜어준 거야? 부담을 줄여준 거야. 그 다음에 관용형은 나의 부담을 늘려라야. 되겠지? 되겠지? 내 책임이야. 내 탓이야. 어? 내가 발표 망친 거 다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 상대는 뭘 베풀겠어? 관용. 여기 관용으로 써있잖아. 관용을 베풀겠지. 그래서 관용의 경륜이야. 칭찬의 경륜은 상대를 뭘 해라? 칭찬해라. 되겠지? 그럼 겸양의 경륜은 내 칭찬은 어떻게 해라? 줄여라. 동의의 경륜은 뭐부터 해라? 동의부터 해라. 어? 떡볶이 먹을래? 떡볶이 참 좋지. 근데 내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응?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 먼저 뭐부터 해라? 동의부터 해라. 요령은 상대의 부담을 줄여라. 관용은 내 부담을 늘리면 상대가 관용을 베풀 것이다. 상대 칭찬해줘라. 내 칭찬은 줄이는 게 겸손한 거지. 그 다음에 동의부터 해라. 대화를 통한 원만한 관계 형성 유지 발전.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그렇죠. 자기 표현과 대인 관계.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자기 표현 밑줄. 대인 관계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수위 정도는 적절히 조절하라는 얘기. 저 별로 친하지 않은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지 말란 얘기지. 응? 처음에는 적절한 거리를 공적인 얘기 정도만 하고 친해지면 솔직하게 자기 속마음도 얘기하고 그 얘기야. 나 전달법. 문제 상황에서 섣불리 다른 사람을 평가 해석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경험, 감정 경험, 바람에 집중해 의사소통하라. 갈등 상황 관리. 나 전달법. 사건, 감정, 기대. 이건 체크해야 돼. 위쪽에 이 경륜, 여기 맥락들, 대화의 원리, 순서 교대, 협력, 요 경륜들, 요 지식사항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될 거야, 이거. 이 챕터는 좀 기억을 해. 나전달법은 자, 사건, 감정, 기대야. 갈등 상황 관리하는 거다. 상대 행동이나 상황 밑줄 치고 솔직한 감정 밑줄 치고 바라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 이게 뭔 소리냐면 지웅이 너 어저께 약속 어겼는데 그게 뭐야? 상대의 사건이야. 내가 1시간 기다렸더니 기분이 매우 나빠. 이게 뭐야? 감정이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기대. 되겠지? 자,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자, 아이나 발표 원고 읽어봤어? 당연하지. 너 원고 잘 썼더라. 특히 우리가 여행을 꿈꾸는 것은 농경사회 이전까지 생존을 위해 자주 옮겨 다니던 조상으로부터 여행 DNA를 물려받아 그런지 모르고 흥미로웠어. 잘 썼다. 흥미로웠다. 자, 저 어디 갔니? 문제. 기억. 1번. 특정 부분 언급. 맞아? 상대 칭찬 맞니? 여기. 그 부분이 흥미로웠어. 자, 특정 부분 언급 맞고 상대를 칭찬한다. 맞아. 아니야. 내가 좋게 봐서 그렇지. 자, 밑줄. 부족한 부분이 많아. 자신을 낮추면서 이게 칭찬의 경륜이고 이건 뭐야? 겸양의 경륜이지. 겸손하게 맞니? 자, 내가 쓴 원고는 어땠어? 잘 읽었는데 우리 발표 주제가 10대를 위한 여행지 소개인데 우리 주변의 여행지를 너무 많이 소개해서 좀 줄여야겠더라.
그렇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줄이고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줄이고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여행 가서 해보고 싶은 일을 넣을까? 그런데 발표 주제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내가 제안한 설문조사를 활용해서 가고 싶은 우리 주변의 여행지 순위로 알아보는 게 어떨까? 자, 그러면 디귿에서 상대의 의견에 대한 밑줄 문제점 언급 맞아? 네. 문제가 뭐야? 발표 주제가 그 다음에 의견의 일부를 수용한다. 맞니? 의견이 뭐였어? 설문조사 그 다음에 여행 가서 해본 일. 그럼 뭐는 수용했어? 설문조사 근데 여행 가서 해보고 있는 일은 주제에 안 맞으니까 여행지 순위로 바꾸자고 한 거지? 일부 수용 맞니 그러면? 음. 자, 그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높은 순위로 중심으로 소개할 여행지를 정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 역시 너랑 한 팀이라 든든해. 아니야, 나는 발표할 때 너무 떨어서 실수가 많거든. 나야말로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너랑 한 팀이어서 다행이야. 자,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 맞니? 예. 오케이.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 맞니? 미안한 마음 맞아 안 맞아? 아닌 것 같지 그지? 다행히 너랑 한 팀이 돼서 다행이다라고 했지. 미안한 마음이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너 혹시 발표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그래? 응, 어떨 땐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열심히 준비한 내용도 기억이 안 나서 발표를 망친 적도 있어. 그거 말하기 불안이라고 한대. 나도 발표 전에 많이 떠는 편이어서 지난번 국어 선생님께 고민 상담도 했거든. 그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발표 연습을 하면서 많이 나아졌어. 진짜. 수업 시간에 너 발표하는 것을 보면 자신감 있던데 너도 발표할 때 긴장하는구나. 선생님이 말씀으로는 유명한 연설가들도 모두 말하기 불안을 받는다고 했어. 내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 그런데 방법이 뭐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야. A야. 자,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체계적 tun증감과 인식단. 그 중에서 동그라미. 긴장감이 느껴진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자, 말하기 상황 떠올리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되겠지? 그래서 신체적 반응을 둔화시키는 거. 자, 찾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이요? 답 찾아봐. 아니, 자, 이 형광펜으로 요 조건들 칠해봐. 긴장감 느껴지는 상황을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신체적 반응을 둔화시키는 걸 밑줄을 치라고, 형광펜으로. 그 세 개를 지금 또 머리로 풀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조건에 세 개를 걸어놨잖아. 그럼 그 세 개가 가장 잘 반영된 조건에 맞게 쓰기 같아 이거. 굳이 따진다면. 응? 적절한 거다잉. 그래, 형광펜으로 첫 1번 조건이 어디 있어? 발표를 상상 1번. 그 다음에 그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거야?
희모 주먹 졌다 펴는 연습. 그러면 어떻다? 긴장이 풀려 안정된다. 5번이잖아. 되겠지? 자, 들어보니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네.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발표 연습은 언제부터 시작할까? 여행지를 소개하는 부분을 수정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괜찮다면 다음 주부터 자 시작해도 될까?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고 자 밑줄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봄으로써 양해를 구한다. 상대의 부담을 줄여준 거지. 요령의 경률이지? 그러니까 괜찮니? 5번 적절하지? 되겠지?